네. 네. 뭔가 이렇게 잘 벼린 칼날이 지나가는 소리. 그 철제 소리 같은 느낌, 메탈 네. 느낌. 네. 예, 그만큼 잘 간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브라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가라고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헤이. 아까 자. 보니까 뭐 여도은 앵커하고는 뭐 운전하고 에헤이. 질투 안 또 됩니다. 질투까지 하는 거야. 내 사랑 그거 법모도 모자라서 질투야 이제. 운전한다고 그러고 질투의 화신. 와이퍼 닦아준다 그러고 아이, 우리 북쪽으로 간다 그랬대. 남쪽으로 간다 그랬대. 알겠어요. 예, 우리 여돈 앵커와 거리 좀 두겠습니다. 내 사랑 독차지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함 대신 잘해주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오늘 뉴스부터 갈까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 나왔어요 오늘. 네. 6시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그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기대하는 거는 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오래 갈 거라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래도 좀 둔화가 돼가지고 금리 인상의 끝점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그냥 그 상황에서는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희망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인플레이션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선행한다라고 얘기들 할 때 네. 이게 석 달 만에 지금 다시 상승 전환을 했어요.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다는 건데 그 이후로는 소비자들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부분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한 고물가 흐름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숫자를 한번 표로 보시면은 이게 물가 인식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1 정도 또 오른 거예요. 네. 4.7 정점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9월 대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10월 달에 그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쪽이 좀 높았고 근데 식재료 관련한 부분들 농축수산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석유류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거기에서 좀 더 구매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 또 반대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의 기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 많이 되고 있으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르기도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기도 해요. 근데 10월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갔던 거는 네. 그 10월 달에 그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그게 좀 더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수장 전망 지수도 150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가 더 올랐어요. 근데 금리 수준 전망 지수라는 거는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의 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15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100이 기준인데 150이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근데 뭐 정해진 미래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 네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와이프하고 예금 들자고 금리 좋은 상품 많이 나왔다 할고 와이프가 이제 그 예금 상품들을 보여주는데 네. 금리 한 4% 한 중반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들 이유가 없거든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정해진 미래니까. 정해진 미래니까. 그럼 예금 금리가 뭐 11월 되면은 기준금리 인상하고 더 오를 건데 네. 지금 내가 예금을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금이라는 게 그 제 돈을 은행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맡기면 뭐 빌려주는 거죠.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전 자금 시장에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리 전망 지수가 지금 150에서 3포인트가 더 올랐는데 누구나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네. 설사 돈이 있어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석 달보다 3포인트 내려가면서 전달보다 3포인트 내려가면서 석 달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그대로 그 지표가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총각 같은데 결혼한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는 분. 저요? 네. 우리 권 아니 팀장님. 대표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둘이에요. 우리 권순 팀장님. 권순 팀장님. 네. 아직 대학생 같은데. 조만간 학부형되잖아요. 네. 학부형이요? 저요? 학부형은 됐죠 이미. 이미 됐나? 1학년인가? 2학년입니다. 2학년이. 예. 어우.
아유, 내가 이럴 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첫째랑 나이도 같네. 아, 참. 자, 여튼 금리가 더 오를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의 뭐 정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물가 그리고 뭐 예금으로서의 어떤 돈의 흐름 이런 것들까지 뉴스로 지금 전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금투세 관련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일단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예. 금투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청원 관련한 거 캡처 하나 해갖고 왔거든요. 자, 요 굉장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매번 나오던 얘기여가지고 근데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요즘 제일 그 채팅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금투세 관련 얘기예요. 제가 방송하면서 채팅을 못 봐가지고 아니 저게 뭐야 근데 몇 명이 지금 한 거예요? 저 청원 같은 거예요. 예, 청원인데 명분도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 줄 것에 관한 청원. 그래서 한 2만 9천 명 정도 신청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네. 올해 7월에 세제 개편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정부가 낸. 예, 정부가 7월달에 세제 개편안을 냈는데 예.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이슈가 되는 거는 두 가지 결이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연말이 다가온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이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의 수장이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뭐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국회의원의 질의가 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뭐 폐지에 대한 입장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네.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2년간은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금융당국 수장의 입장이고요. 그 내용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 원 넘게 소득이 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네. 5천만 원 이상이면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상장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네. 지분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내고 증권거래세만 내는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5천만 원만 넘으면 자기가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만 넘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본인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5천만 원 이상 돈을 벌게 우려가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려면 꽤 자산 규모가 좀 큰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연말에 던지는 거를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떨어진다 이거죠. 네, 세금 네. 회피를 위해서 연말에 매도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장의 그 사실 매년 경험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코스닥이나 그런 데는 지금은 대주주 과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삼성의 대주주가 주식을 던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코스닥에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대주주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좀 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대주주라고 생각 안 하지. 아, 그쵸. 10억 원 이상을 자기가 샀다고 해서 대주주라고 생각하시진 않으니까. 네, 그냥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네, 근데 세금 문제 때문에 던지는 일들이 좀 있는데 네. 그게 하나 있고 이게 그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도입 당시와 지금은 엄연히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때 장 쫙 올라가면서 소득을 많이 벌었을 때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취약하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의원이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더 하자면은 여기 개인들이 얘기하시는 여기 청원에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야당 얘기 먼저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야당에서는. 예,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 네. 예.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 이거에 세금이 적용되는 사람이 한 0.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을 분석해 보니까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사람은 0.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이거를 좀 2년간 유예하는 거는 이제 부자 감세다. 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이고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한데 이게 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예요.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얘기는 정부 방침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5월에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근데 지금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한 2년간 유예를 하자는 거고 지금이 이제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클 때는
그 주식시장과 투자자한테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거는 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투세 논란이 지금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예전에 대만에서 금투세를 도입을 했다가 시장에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 뒤에 좀 유예를 해가면서 나중에 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는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 맞긴 할 텐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도입했다가 이게 시장이 충격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유예를 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외국계가 이게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양도세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안 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가서 내지. 그러니까 양도세가 주식 양도세가 도입이 되는 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만 돈을 내게 되는 건데. 외국인들은 뭐 사실은 자기 나라 가서 법인세로 내겠지. 그렇죠. 대부분 기관 투자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금융투자세금이 도입이 되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이나 예전이나 자기네 나라에서 내던 거고. 네. 그럼 대상이 되는 건 개인 투자자만 내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굉장히 좀 근데 청원이 지금 몇 명이죠?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29,000명. 아, 근데 저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청원 한번 해봤잖아. 네. 그 청원 내용이 뭐냐면 뭐였더라? 경제 금융 교육을 공교육에 정규 편성해달라. 사실 그건 반대할 수가 없는 청원 아니에요?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청원이 잘 안 돼. 관심도 잘 없었던. 아, 그거 희한하더라고. 우린 당연히 이거는 뭐 100%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 20만 그때 당시 룰로는 20만 명 이상 되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네. 답을 해야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거는 20만 명은 뭐 따는 당상이다 했는데 안 되더만. 그러니까 그거는 잘 되려면 아주 그 차라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이슈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그 분노할 만한 무슨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쭉쭉 올라가는데 뭐 꼭 필요하다고 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건 건설적인 네. 뭐 그런 거는 잘 안 되죠. 잘 안 돼? 네. 그럼 그 제도를 바꿔야지 그러면.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어? 청와대 국민청원 없어졌잖아요. 아, 청와대는 없어졌겠지.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뭐야? 그냥 국민청원이야? 지금은 아마 좀 다른 형태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저 갖고 오신 건 어디 청원입니까 그게? 청와대 쪽은 아마 그 대통령실 이건 아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게 좀 형태가 좀 과거와 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게.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됐어요 섭외 참? 섭외요? 그거 지금 제작진에서 관련한 토론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토론이 아니라 뭐 릴레이로 하려고 그러죠. 뭐 그쵸. 토론하면 아니, 토론하면 또 싸우니까. 각각 토론. 각자. 우리는 입장을 릴레이. 분명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토론으로 준비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네요. 아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요 좀 전에 알려주신 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다 옛날 청와대 그거 생각해서 아마 용산 가서 막 알아보고 그럴 거라고 이게. 상상력이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사실 입장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여야의 사실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나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논리가 더 맞는지는 들어서 뭐 견주어 봐야죠. 예, 저희가 섭외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 국정감사 기간이라 국회의원님들이 좀 바빠요. 이제 시즌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근데 어쨌든 저희 제작진들이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공을 돌리는 거죠. 제작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설사 제가 섭외를 하더라도 네. 그 공은 정 대표님과 제작진의 공입니다. 아유, 하여튼 우리 회사는 공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양보하느라고 참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갈까요?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3% 빠졌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 알려진 거 아니야? 그 충당금 그거? 네, 그게 좀 왜 이렇게 의외였어요. 빠졌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셨나? 아니 뭘 어떻게 몰라? 그날 그것 때문에 뭐 방송을 몇 번 하고 신문에 얼마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3분기 그거 감안해서도 기대 이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아니요? 네.
영업이익이 3.4% 하락한 1조 5천억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품질 비용이 1조 3천억이 발생을 했어요. 품질 비용이 1.3조 나올 거라는 거는 그때 발표를 했었던 거고 네. 영업이익이 보통 한 3조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거기서 1.3조 빼면 돼요. 1조 5조. 이거는 숫자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한 30% 정도 늘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매출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도 별로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써먹었던 건데 아침에 이게 증권사 리포트 제목입니다. 그 품질 비용 2.9조 원 2년 만에 이 리포트를 또 쓰네요. 이칠 때쯤 되살아나는 리콜의 기억. 저 애널들이 담합을 했나? 그러니까 이쯤 되면 3분기는 이거 완전 과학이다. 담합인데? 지겨운 품질 지경 용. 품질 비용 충당금. 이럴 바에 전기차 전환 가속화 예상. 아, 이거 제목 하물며 저기 삼성증권은 현대차 출신이시거든. 아, 그쵸. 네. 아, 제목은 진짜 이건 좀 확대해서 좀 그러니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건 잘 안 보일 거야, 뭐 저게. 아, 모바일로 모바일에서는. 보시면 잘 안 보이겠군요. 네. 어. 네, 제목이 아주 근데 이거를 지금 예상을 해서 그런 거 가이던스를 줬는데 네. 가이던스가 되게 예뻐요. 일단 판매량이 한 30만 대 정도 줄거든요. 네. 432만 대에서 401만 대로 주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대충 14% 예상했던 게 무려 20%대까지 올라가요. 네. 매출액 성장률이라는 게 지금 이제 분기가 4분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1%포인트를 다 올렸어요. 네. 그리고 배당금이 작년보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동등한 수준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작년에 5,000원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그 품질 비용 내면서 별로 주주들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가이던스를 같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이던스 발이 잘 안 먹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하자마자 확 빠지더라고. 보아 플러스였거든. 아, 응? 그거 발표하기 전에 플러스는 근데 야 어제 사실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 오전장에. 근데 질질질질 매더니 그건 딱 나오니까 바로 그냥 매물이. 아니 근데 내가 저볼 때 러시아 그거 또 뭐 철수하라 그런다며. 그런 얘기가 좀 공장. 있습니다. 네. 거기다는 그거보다도 나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죠? 중국장이 어제 박살났으니까. 네, 중국이 뭐.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고 이거 없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와닿질 않아요. 바로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데 제가 포트폴리오 바뀌는 기업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래 이런 일을 하던 기업이 갑자기 다른 일들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막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적절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이 회사가 이렇게 변해 있었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평가를 확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설명드리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요. 여기가 내화물 만들던 그런 회사인데, 네. 여기가 양극재 회사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그리고서 지금에서 보니까, 얘는 양극재 회사다. 그랬을 때 주가가 이렇게 확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108%가 오르고, 영업이익이 160%가 올랐어요. 증권사 컨센이 영업이익 574억 원이었는데 네. 실제로 나온 이익이 818억 원이에요. 얼마요? 818억. 컨센이 500억. 뭐 컨센이 그래. 컨센이 500억, 실제 나온 게 800억. 여기서 양극재 판매량이 25%, 판매가가 27%를 올렸어요. 네. 음극재도 판매량 27%, 판매가 15%.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좀 포트폴리오 변화하는 회사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함 플러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